다음 문제 드립니다. 이 회사는 1956년 찐빵집으로 처음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회사에서 만든 튀김 소보로빵이 유명합니다. 현재는 400명의 직원과 함께하는 대전의 자부심인 이 빵집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성심당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제가 골든벨 컨셉으로 좀 해봤는데, 성심당 빵 드셔보신 분? 저는 대전에 친구가 있어서 몇 번 먹어봤는데 진짜 정말 맛이 다르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60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는 비결 4가지를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비결, 고객을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미진에게 손님은 그저 돈 주고 상품을 사는 고객이 아니라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이자 성심당의 이웃이었다. 그들에게 특별한 날 유일한 선물을 제공하겠다는 열망이 미진만의 특별한 이벤트로 탄생한 것이다. 저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업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 딱 한 가지만 고른다면 무엇일까요? 고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객이 없다면 사업도 없을 거고. 권도균의 스타트업 경영 수업이라는 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좋은 창업가는 고객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구분해 각각을 개별적으로 대하는데 그저 그런 창업가는 고객을 집단으로 본다. 여러분 중에도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 있죠. 사업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내가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유튜브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단체를 운영하거나 모임을 운영하거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나의 고객에게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을까? 물론 사업을 하면서 이게 정말 어렵다는 것도 알죠. 상품의 가격이 있잖아요. 가격이 높고 마진이 높으면 그만큼 많은 것을 돌려줄 수 있겠지만 제한된 비용으로 고객을 만족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돈이 좀 안 들면서도 더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고객을 만족시키게 하는 방법은 뭘까 생각해 보는 거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이때 우리나라의 많은 회사들이 어떻게 하죠? 수입은 없는데 고객은 만족시켜야 되니까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노동력을 갈아 넣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글쎄요,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오래가는 방법이 아니고 고객보다 어떻게 보면 직원이 만족하는 게 우선이 돼야 돼요. 직원과 운영진이 만족하지 않으면 그 회사가 행복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만족을 시키면서 또 고객도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이게 누구나에게 어렵기 때문에 나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고객도 만족시키고 직원도 만족시키고 다 이제 어려운 거니까 이렇게 즐기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위기는 기회다. 성심당의 이야기에서 가장 크게 배울 수 있는 게 이거예요. 2005년 성심당에 엄청 큰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때 안 그래도 경제적인 고비를 겪고 있을 때라 운영진들은 다 이게 우리 사업의 끝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직원들이 나서서 이 성심당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6일 만에 다시 빵을 구워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고객들의 응원도 받게 되고 직원들도 다 같이 똘똘 뭉치게 되고 기존에 원래 있었던 문제들까지도 해결이 되는 진짜 위기가 기회가 된 사례이더라고요. 사업을 운영하면서 느낀 게 사업은 그냥 끝없이 문제가 일어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사실 문제들을 다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문제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뭔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게으르니까. 그래서 이게 인생에서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삶에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물론 안 좋지만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우리가 무언가를 또 배울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래야지 또 움직이는 것도 있어서 나의 숨겨진 잠재력을 발휘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 근데 성심당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을까 생각해 보면 제가 보기에 성심당의 비결은 오래가는 것에 투자했기 때문이에요. 당장의 이익보다 사람과 신뢰에 많은 신경을 썼던 회사였어요. 그렇게 신뢰를 쌓아 나갔더니 이제 직원분들이 다 같이 위기투합해서 이 문제를 이겨냈잖아요. 성심당은 화재 이후 잇따른 소송으로 재정이 어려울 때에도 월급 한 번 밀리지 않았고 직원 감축을 말하는 컨설턴트의 제안에도 흔들림 없이 직원 복지를 보완해 나갔다.
정말 교과서적인 말일지 모르지만 사람과 신뢰를 쌓아나가야 된다.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근데 차이는 이것을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죠. 누구나 말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가?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심당 사람들은 어쨌든 그것을 많이 실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힘을 발휘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나다움을 찾았다는 거. 어려운 시절을 보낸 지난 10년간 성심당은 사실 시류를 쫓아가 보려고 애썼다. 아파트와 핵가족 시대가 열리고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공세가 가열되면서 성심당도 그들처럼 작고 세련된 빵을 만들고 싶어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모든 일을 상수로 놓고 방정식을 풀어보니 90년대의 성심당은 어느새 본연의 모습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었다. 화재 사건을 계기로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성심당 책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나다움이라는 키워드가 떠올랐어요. 굉장히 와닿았고 저 역시 계속해서 그런 답을 얻게 되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는 것보다 내가 나다운 것을 찾아서 자꾸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구나. 내 마음 안에 답이 있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어쩌면 오랫동안 빵집 장사를 하신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도 있을 텐데 성심당은 빵집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빵집의 정체성이 뭐고 성심당 다운 것은 뭔가 이런 것들을 고민했다는 점이 좀 다른 점 같아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만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나다운 것이 뭘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비전을 가졌다. 성심당의 무지개 프로젝트라는 게 나오는데요. 대표님 이제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성심당의 비전을 정한 거예요. 빨간색은 사랑과 나눔이고 주황색은 비전이고 초록색은 환경보호라든지 식자재 관련된 부분 이런 식으로 쭉 정했는데 특히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 무지개가 7개니까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매해 7개를 다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매해 색깔을 정하기도 하고 심화 목표를 매해 조금 다르게 정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해에는 남색을 지정했는데 남색은 직원들의 역량을 향상하는 거. 그래서 올해에는 직원들의 역량 향상에 가장 많은 노력을 들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회사가 앞으로 1년만 볼 게 아니니까 올해에는 이걸 하고 다음 해에는 저걸 하고 다다음 해에는 또 다른 걸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비전을 세워간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 책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남해의 봄날 책이어서 더 좋았고요. 역시 책 참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글씨가 좀 되게 커요. 이 책은 저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책이에요. 여러분 이 영상 보고 생각나는 점 그리고 바로 실행할 거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바로 실행하시는 걸로. 저도 바로 실행한 거 있어요. 지금 이 영상 만들면서 세븐아워 멤버들한테 우리 이거에 대해서 회의하자고 보냈습니다. 괴롭히는 거 아니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